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세상을 통해 들여다보는 도담도담 우리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글문화연대 기자단 5기 변용균 기자. 네, 저는 김온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좀 아쉬운 소식을 하나 네. 전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이제 저희 그 한글문화연대 팟빵 방송 개편에 따라서 네. 조금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만 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니 네. 마지막도 더 좋은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네.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네.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저희 5기 박찬미 기자님이 쓰신 모르고 쓰는 영어식 표현이라는 기사를 준비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언어적 표현들이 네. 영어식으로 그 해석을 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런 네. 기사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시간 되세요.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흔히 쓰는 인사말인데 이게 영어식 표현이라고 해요. 이제 근데 이런 표현들이 영어식 표현이라는 걸 모르고 좀 자주 네. 사용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영어식 표현이 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사에서는 그 되세요라는 말을 좀 심심치 않게 쓰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강남의 카페 화장실 같은 그 기사엔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역시 되세요라는 표현이 돼 있죠. 네. 이게 have a day 영어 표현이죠. 네. 그거를 그대로 그냥 해석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을 한 거죠.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가 뭐 그냥 당연히 우리말인 것처럼 네. 그렇게 자리를 잡고 말았는데, 좋은 시간 되세요에서 주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죠. 네. 사람 보고 좋은 시간이 되세요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말에서는 상대에게 바라는 내용을 말할 때는 당신은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시간 되세요가 아니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시간 즐기세요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이라고 네. 해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예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 갖다, have, 이제 모임을 갖다. 이건 역시 이제 have를 그대로 번역해서 생긴 잘못된 표현이죠. 네. 뭐 다음 주에 모임을 한번 갖자,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다음 주에 한번 모이자, 뭐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만나자 등으로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해요. 또 이제 하나가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표현할 때 가장 뭐뭐한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가장 긴 터널 중 하나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생님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 중 한 분이다 라는 식의 뭐 긴 문장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one of the라는 영어를 네. 번역한 딱 말이죠. 그 생각이 네네, 나더라고요, 그쵸. 지금. 이게 이제 올바른 표현은 짧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돼요. 뭐 그 터널이 가장 길어, 그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분이야, 뭐 이렇게. 뭐 뭐뭐 한 것 중에 하나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게, 가장 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네. 가장이 붙는 건 최상급이잖아요. 가장. 네. 근데 가장 긴 게 도대체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긴 것 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네. 해요. 이제 이처럼 좀 영어식 표현들이 많죠. 지금 예시를 든 것만 해도 다 일상생활에서 네. 자주 쓰는 표현들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영어식 표현을 이제 우리말 표현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거를 서로 쓰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는 다 네. 많이 쓴다는 뜻이죠. 뭐 간혹 기사나 교과서에도 영어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고 네. 해요. 근데 이제 이 안타까운 일이죠. 영어식 표현이 우리말 표현을 대신한다는 게. 이렇게 이제 박찬미 기자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역시 이런 식으로, 물론 누구나 다 뭐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걸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말 표현이 아니라 영어식 표현이 좀 더
자리를 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을 좀 신경 써서 쓰고, 또 이제 앞에서 봤듯이 우리말 표현이 훨씬 더 간결해요. 영어 번역식으로 하면 훨씬 더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이중피동이나 뭐 수동형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영어식 표현을 줄이고 우리말 표현을 좀 더 신경 써서 네.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면서 기사를 마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그 같다 이거는 확실히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갖자, 언제 뭐 가지자, 뭐를 가지자, 뭐 이런 표현은 워낙 많이 써서 네. 이거는 좀 습관화된 것 같아요. 쓰는 게 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참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딱 그 기자님 말씀 들었을 때 모임을 가지자의 대체말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지금 안 떠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단순한 건데 그냥 모이자, 네. 모임 한번 뭐 하자, 뭐 다 같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굳어진 거죠. 네. 가짜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네. 대체어가 없는 걸로 굳어져가지고 힘들긴 한데 이거는 바꾸도록 좀 습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중학교 때는 이런 이중피동 막 틀린 거 잡아내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있는데 어릴 때 그런 걸 사용하게 된 건 들리는 걸 사용하는 그쵸. 거잖아요.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네. 사용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각을 하고 네. 쓰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 한번 네. 다들 홈페이지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으면서도 되게 어색함이 없었던 표현들이 그쵸. 많아서 네.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은 김원 기자님이 한번 기사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박다영 기자님의 반짝 행사성 한글 상징 붙박이로 하자 이것입니다. 딱 제목 들으면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그 해마다 한글날에 여러 장소에서 한글날을 그쵸. 기념하는 뭐 행사를 행사들이 많죠. 네, 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 세종대왕님의 업적이나 한글의 매력을 알리고 또 학교에서는 글짓기 대회나 뭐 멋글씨 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한글을 기념하는 행사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누리집. 네. 이런 검색 누리집에서 네이버, 다음이라는 알파벳 상징 대신에 한글 상징인 진짜 그냥 한국말로 네, 그쵸. 네이버, 네, 한글로 다음 써놓죠. 네. 한글날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한글날 24시간 동안만 등장하는 반짝 행사라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제 문제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다음 이렇게 딱 홈페이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되게 예뻐요.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인사동을 제외한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뭐 에뛰드하우스, 아트박스처럼 영어 간판이 좀 많아요. 그렇죠. 간판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네. 했었죠. 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많다라고 하셨고 한글날에도 가게에서 별다른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빼고는 뭐 그쵸. 가게에서까지 뭐 한글날을 일반 네. 뭐 그런 뭐 포털 누리집 그런 네. 데나 뭐 그런 쪽에서 행사할 수 있더라도 일반 뭐 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네. 행사를 하는 건 본 적이 없죠. 그쵸. 그래서 접점을 찾기 힘들고 또 간판 특성상 물리적 교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바뀌지 않았지 않을까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할 부분이긴 한데 각 누리집의 상징을 한글로 바꾸기는 이렇게 간판 교체처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교적 쉬운데도 반짝 행사로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한글 상징이 유지되는 시간이 짧음에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각 검색 누리집에서 펼친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한글 문의 제작 행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한글날에? 네, 한글날에. 그리고 줌이라는 사이트에서는
한글 모의고사 행사를 연 적도 있어요. 아,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말 네. 홈페이지에서 한글 문제 같은 거 네. 푸는 거. 그래서 이런 한글 실력 시험이나 뭐 간판 제작 이런 것처럼 해마다 색다른 행사를 진행하고 또 선물 증정 행사와 엮어서 한글날 행사 참여율을 높이려는 이런 노력도 보여줬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누리집의 노력이 한글 상징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라고 항상 네. 한글로. 생각을 이제 던져주신 거죠. 그리고 이용자에게 네이버를 말하고 생각하도록 했을 때 대부분이 이제 정직한 한국식 발음으로 네이버라고 하지 뭐 네이버 막 이렇게 하진 그죠? 않잖아요. 네이버죠, 그냥. 네. 네. 그래서 발음은 한국식이지만 네이버 상징을 생각했을 땐 NAVER 이렇게 딱 알파벳을 떠올리는 것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진짜 네이버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전자편지나 이메일, 누리집에 즉각적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뭐 지금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하지만 화면에 계속 떠 있는 상징이라도 한글로 바꾸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 바꿔서 알파벳 상징이 아닌 네이버 다음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정말 한글날 그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해놓은 디자인들이 이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박다영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전자우편에서 네. 전자우편은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그 영어 로마자를 네.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그 포털 네. 회사들도 기업들도 한글로 섣부르게 바꾸기가 아마 힘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영어가 그 제일의 공용어다 그쵸, 보니까 브랜드 측면에서도 다들 영어로 많이 그쵸. 쓰는 것 같아요. 그쵸?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시장이 국내 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다들 음. 영어는 필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국내 이용자들한테는 뭐 네이버로 그냥 한글로 해줘도 포털 그 사이트 이미지만 그렇게 유지해놔도 그거는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영어가 그래도 좀 표시하고 싶다 싶으면 뭐 두 개를 같이 쓴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한글날에 올라오는 그거는 이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풀어보면 되게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어요. 풀면서도. 그 저도. 네이버에서도 그렇게 우리말 뭐 순 우리말 맞추기 문제 뭐 네. 있거든요. 그 그냥 뭐지 하고 한번 들어가면은 좀 그냥 계속 풀게 돼요. 조금. 그쵸. 약간, 옥이 생겨서 다 풀게 돼요. 계속 풀게 돼가지고 약간 재밌긴 해요. 그런 게.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뭐 네이버 그 누리집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항상 그 우리말 맞추는 건 순 우리말 맞추는 건 그런 거는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깐 생각했던 게 그 한컴 타자 연습 아시죠? 네네네. 그거 되게 어렸을 때 재밌게 했었잖아요. 재밌었죠. 그래서 한국말 그 헷갈리기 쉬운 단어나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게임으로 만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네. 그거 너무 재밌게 했었어서. 저도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컴퓨터실 갈 때마다 그쵸?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 순삭돼요. 네. 많이 했었죠. 네. 그런 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네. 아쉽게 이제 오늘이 저희가 이 마지막 방송이 그쵸. 됐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김국지 저희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했을 거예요. 4개월 가까이 되게.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전하면서 찾아보고 제가 많이 그래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많이 배웠죠. 네,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오늘만 해도 벌써 지금 그 외국어 표현들, 그쵸, 영어식 표현. 네, 그리고 뭐 간판 이런 문제, 한글날을 조금 더 기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또 문제의식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고 보람찼어요. 그쵸. 네. 네. 저도 저희가 이 그 기자단이라는 대외 활동을 하려고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네. 원래 이 팟빵, 이 네. 팟캐스트를
하려고 온 건 아닌데 그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네. 한글문화연대 대표님과 부대표님 측에서 이렇게 기회를 자리를 주셨죠.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영광스럽게 이런 네. 자리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가 책임지기엔 좀 더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 네. 약간 그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너무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도 김온 기자님처럼 일단 배운 게 훨씬 많아요. 네. 네. 기사를 소개하고 이게 저희끼리 뭐 기사를 올라오면은 다른 분 기사를 항상 보긴 하지만 네. 소개하려고 읽어볼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저도 좀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좀 더 가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이 글로만 기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말로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도 기사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영화 말모이를 국무총리님과 같이 네네네. 봤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되게 여기서 진행했을 때 다뤘던 기사 내용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확실히 이렇게 입으로 전하니까 한 번 더 기억에 남아서 그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에게 더 도움이 됐던 그쵸. 그런 자리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조금 더 한글을 생각하면서 보게 맞아요. 되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네. 뭐 방송에서 한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던가 네. 뭐 지나치더라도 어디에서 눈여겨보게 맞아요.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네.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고마운 네.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청취자분들이 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쵸. 가는 거니까 청취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팟캐스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다음 언젠가라도 뭐 하게 된다면 네. 또 이렇게 만나 뵈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인사를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영균 기자, 네, 김온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이 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구였습니다.